오늘 제가 그 주제로 갖고 온 거는 뭐 미디어 유형의 이해라고 적어놓기는 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좀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좀 쉬운 이야기들을 좀 하거든요. 네, 그런 거를 위주로 할 건데 일단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면요. 저는 저희 지금 광고 퍼포먼스 2본부 1팀에 속해 있는 김용민이라고 하고요. 지금 6년 정도 됐고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미디어 유형의 이해인데 예전에는 미디어가 신문과 방송이었다면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미디어로 이름이 바뀌었겠죠? 혹시 미디어가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아니면 만약에 대답 못하면 정답은 없으니까 물어볼 겁니다. 눈 안 마주치는 사람 물어볼 겁니다. 미디어가 뭔 것 같다. 미디어가 매체죠. 우리 미디어 하잖아. 디지털 미디어 하잖아요. 디지털 미디어가 뭘까요? 몰라도 되거든요. 이럴 때 저는 그냥 제미나이한테 물어보거든요. 아마 길긴 하지만 아마 여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매체인데 이 매체에서의 이 매와 체가 아마 매개체랑 같은 의미일 것 같아요. 뭔가를 이제 전달할 때 쓰는 이제 도구가 된 거죠. 원래는 분명히 도구의 역할이었을 텐데 지금은 그 도구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 매체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매체에 나오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믿잖아요. 모든 것들을.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는 없지만 태극기 부대라든지 그런 분들은 유튜브에 나오는 것만 난 믿어. 누구는 유튜브에 나오는 걸 안 믿어 라고 할 정도로 아예 완전히 맹신하는 사람들도 생겼는데 그만큼 미디어가 힘이 강력해졌다는 거거든요. 저희 옆에 붙어 있고 옛날엔 TV를 못 들고 다녔지만 지금은 TV보다 작은 화면이지만 다 들고 다니면서 보잖아요. 저희는 그 미디어를 통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인 거고 저희는 이 미디어 안에서 사람들을 뭔가를 좀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뭔가를 만들거나 아니면 사고 싶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인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걸로 저희는 돈을 버는 대행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미디어는 이런 걸 의미하는데 저희 미디어 하면 떠올릴 게 저희 큰 매체사들, 미디어사들 있잖아요. 저희 지금 띄워놨는데 네이버, 그다음에 유튜브는 이제 구글에 속해 있지만 워낙에 그 특성 때문에 유튜브를 또 따로도 얘기를 하죠. 네이버, 구글, 유튜브, 그리고 카카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까지 이 매체들마다 각각의 어느 정도의 좀 특징이 있잖아요. 우선 대표적으로 일단 네이버를 좀 살펴보면 네이버는 구글이랑 뭐가 다르다 얘기할 수 있는 분. 뭐가 다른 것 같다. 그렇죠. 홈 화면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좀 다르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를 좀 많이 쓰지만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도 네이버에 대해서 되게 좀 신기하게 보거든요. 우리나라만 있는 좀 그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검색하는 이 결과들만 좀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하지 않은 걸 미리 먼저 보여주진 않아요. 물론 디스커버리 지면이 있긴 하지만 모바일로 들어갔을 때 뉴스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알고리즘을 타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그리고 예전에 다음도 그렇고 이상하게 그냥 들어갔을 때 되게 그냥 많은 정보들을 미리 줘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이건 그냥 네이버의 특징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남이 뭔가 주는 걸 되게 좋아해. 남이 좀 제시를 해주고 그러면 잘 따라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뭔가 좀 시키면 잘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라는 이 미디어 매체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가장 전면에 큰 광고들부터 바로 보입니다. 광고가 뭐죠? 이 자리? 타임보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 자체가 그냥 타임보드예요. 이 상품의 이름이 타임보드예요. 이 자리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PC 메인에서 사람들한테 전면으로 보여주는 광고거든요. 이 자리가 지금 몇 시죠? 17시면은 얼마 정도 할까? 자, 이게 그 네이버 이 보장형 광고들 견적표거든요. 그냥 검색하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공시되어 있는 거니까 5시에서 6시
기본 공시단가 2,800만 원이죠. 그만큼 여기가 메인 단가, 전통적인 좀 메인 구조하고 메인 인벤토리예요. 그래서 이런 광고부터 제시를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외에도 자리마다 광고들이 좀 속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타임보드랑 같이 짝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게 이 자리. 여기는 원래는 롤링보드라는 광고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새로 고침했을 때 아마 다른 것들이 좀 나와요. 이 자리가 다른 게 계속 그 새로 고침할 때마다 나온다고 해서 원래는 롤링보드인데, 롤링보드라는 그 광고 상품 외에도 네이버에 그 광고를 맡기는 사람들이 조금 줄어들거나 보장형 광고를 맡기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이 자리를 그럼 실시간 입찰로 돌리겠다. 네이버 GFA라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도 이 자리에 같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배너 상품인데, 아까 전에 그 타임보드라고 하는 상품은 보장형, 그러니까 그 1시간 동안은 그 광고만 나오거든요. 계약하면 저희가 부킹을 잡는다고 하는데, 이 자리는 이 타임보드가 나오고 있으면 타임보드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그런데 이 자리는 이 롤링보드라는 자리 이름인 만큼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여러 광고들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보장형이 아니라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GFA,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라는 상품이 이 자리에 나와요. 그리고 아래쪽에 가면 네이버라는 곳은 여기 지금 쇼핑, 뭐 맨즈, 브랜드샵, 추천 핫딜, 쇼핑 라이브, 이런 탭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은데 이 자리에도 광고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와도 여기 지금 컨텐츠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컨텐츠 중에 갑자기 지금 구매하기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있던 이 자리는 지금 구매하기가 나와 있지만 AD 표시가 좀 숨어 있죠. 요건 광고예요. 그만큼 네이버는 이 우리나라 좀 고유라고 하긴 좀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만 좀 독특한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미리 정보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뭔가를 검색했을 때에도 검색 결과창에 엄청나게 많은 탭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유럽 여행 패키지, 유럽 여행 패키지라는 걸 검색을 하게 되면 보통 가장 먼저 만나는 게 파워링크 탭이에요. 여기가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검색 광고 중에 대표적인 상품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가면 이렇게 둥근 탭들로 하나씩 묶여 있어요. 아래쪽에 가면 네이버 티켓 패키지, 뭐 티켓을 팔기도 하고요. 아래쪽에 가면 관련 브랜드 콘텐츠, 정확하게 뭔진 모르겠지만 각 탭마다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다 묶여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탭들은 순서가 다 다릅니다. 검색어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보통 이 탭으로 많이 가더라 라고 하면 그 탭들이 위쪽에 뜨거든요. 특정 상품에 가까운 것들을 검색하면 파워링크가 아니라 쇼핑 상품이 먼저 위쪽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라는 매체는 결론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한 번에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 거기서 만약에 이 광고주가 그 검색 결과에 좀 나오고 싶다고 하면 선택받기 위해서 어떤 좀 CTR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업체들 혹은 다른 브랜드보다 뭔가 조금 자극적이거나 좀 후킹성이 있는 문구 혹은 이미지를 좀 써야 되는, 좀 많이 써야 되는 매체의 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뉴스 탭도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라는 것 자체는 뭐 우리가 이제 검색 광고뿐만 아니라 배너 광고도 있고 뭐 영상 광고도 있고 컨텍스트 광고도 있거든요. 그런 광고들이 다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네이버라는 매체를 우리가 광고주의 입장에서 혹은 광고주를 대행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소비자가 어떻게 우리를 좀 찾을 것인가, 우리 서비스 혹은 우리 제품을 찾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방식을, 그러니까 사고의 흐름이 가느냐를 역순으로 우리는 좀 찾아가야 돼요. 뭐 예를 들면 패키지 여행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패키지 여행, 나 어느 지역을 갈 거야 라고 딱 정하는 사람보다는 여행을 가고 싶기는 한데 뭔가 편하게 가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MBTI가 좀 어렸을 땐 J였는데 나이 드니까 좀 P가 됐어. 그래서 내가 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계획해주면 난 잘 따라갈 수 있는데 라는 뭐 성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일상에 치여서 이렇게 힘든데 뭐 계획까지 하면서 뭐 여행을 가야 되나? 그냥 누가 정해주면 좋겠다. 저는 좀 그런 성향이 좀 되고 있거든요. 원래는 J인데. 뭐 그런 경우에 패키지 여행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원래 패키지 여행을 몰랐어요.
근데 뭐 그런 경우에 유럽 여행을 찾다가 뭐 2030인데 패키지 여행을 갔다는 어떤 뭐 글들을 뭐 봤을 수도 있고, 그래서 2030이 패키지를 가나? 패키지가 뭔데? 패키지 원래 좀 효도 여행이나 어른들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패키지를 검색을 또 하게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패키지를 해보니 2030이 가는 패키지가 있네. 그렇게 정보 탐색을 여러 번 거치다가 뭐 저희가 이제 설계한 어떤 광고의 흐름 중 하나에 걸려서 들어오게 되는, 이걸 저희가 역으로 설계를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려면 미디어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늘 이제 광고주를 대상으로 하고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리 광고주의 상품을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주로, 아니면 어떤 입금으로 있는 사람들이 좀 찾아오는가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좀 해야겠죠. 그게 이제 시장 분석이 될 것이고 타겟 분석이 될 것이고 혹은 세그먼트가 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미디어와 함께 좀 묶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대체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메이저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좀 보면, 이 구글이랑 유튜브는 좀 따로따로 볼게요. 시나리오를 얘기해 줬던 것처럼 패키지 여행을 찾게 되는 어떤 경로를 저희가 역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잖아요. 천천히. 그런데 요즘에는 네이버만 검색하진 않죠. 보통 뭔가를 이제 사려고 하거나, 최근에 제가 뭐 옷을 사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가전을 사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을 찾게 되더라고요. 검색을. 사람들 후기를 보려고 하는 거겠죠. 아니면 이 설명해 놓은 리뷰를 보거나, 아니면 애초에 협찬을 받아서 협찬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일부러 찾아봐요, 저는. 뭐 그거는 광고 때문이 아니라 일단 돈 받고 뭐 열심히 만들었을 테니까, 요즘에는 트렌드가 광고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저는 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이용을 하고요. 그런데 네이버에 검색하는 거랑 유튜브에 검색하는 거랑 인스타그램에 검색하는 거랑은 각각 좀 다르죠.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건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는 저는 직접적인 어떤 상품을 좀 바로 랜딩을 하려고 할 때 네이버를 검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검색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원래 유튜브라는 게 이제 비디오 롱폼 채널들이 전통적이니까 긴 영상들을 좀 찾을 때 유튜브를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보는 경우에는 저는 그 사람들이 뭔가 착용하고 있는 옷이나 이런 거를 좀 썸네일로 좀 바로 볼 때, 뭐 예를 들면 뉴발란스가 새로 나올 때마다 이미 그 인플루언서들한테는 이미 뿌려져 있더라고요. 그 특정 모델을 이제 해시태그로 검색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옷을 뭐 잘 입으니까 그 사람들은 선물을 받았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한 코디들을 좀 한 번에 볼 때는 인스타그램에 저는 활용을 좀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 매체를 좀 이용하는 방식들이 매체의 특징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우리가 매일 쓰는 거긴 하지만 사실 요즘 유튜브 안 보는 사람 없고 인스타그램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SNS가 완전 질리지 않는 이상. 특히나 이 마케팅을 하게 된다면 이 미디어를 손에서 놓으면 안 되는 시점이 된 건데,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매체들, 이 미디어들, 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사용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령대에 따라서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미디어가 좀 달라지죠. 50대면 어머님 세대가 5, 60대 정도 되시겠죠? 그분들은 어떤 매체를 좀 많이 쓸까요? 혹시 아세요? 유튜브? 페이스북? 어머님이 페이스북 쓰세요? 네이버? 밴드? 그쵸? 밴드 쓰시는 분. 그러니까 밴드가 가지고 있는 게, 카톡도 사실은 뭐 본인 인증을 해야 아이디가 있는 거기는 한데, 오픈 카톡방은 내가 누군지 뭐 신분증이나 뭐 이런 거 없이도 뭐 들어가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거랑 밴드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검색량이 많더라라는 걸 활용할 수 있는 게, 그 탐색을 할 때 결국에는 우리도 이제 검색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검색을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직접 그 키워드를 그냥 검색을 해보는 것도 좋지만, 그럼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어떤 좀 타이틀을 좀 많이 쓰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들 홈페이지에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나한테 광고가 뜨거든요. 거기서 그들이 사용하는 어떤 언어들을 좀 볼 수 있는 것도 전략이기는 한데,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건 그 검색하는 사람들의 연령대 분포를
가장 쉬운 네이버 검색 광고 기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검색을 해볼게요. 다이어트, 건기식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보조제, 탄수화물 커팅제, 다이어트 보조제를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눌러보면 자, 여기 다이어트 보조제라는 것을 1년 동안 검색한 사람들의 검색량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처음에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여름이 이제 다이어트 식품이라든지 다이어트 산업에서의 좀 성수기고 겨울이 되면 점점 좀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여기는 지금 광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1년 정도만 데이터가 나오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더 긴 시간 동안 뭔가를 좀 보고 싶다 그러면 검색한 량은 볼 수가 없는데 이 백분율로 볼 수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아까 전에 이제 다이어트 보조제를 제가 검색을 했으니까 보조제를 검색을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사실 이렇게 너무 긴 기간 동안 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일부러 좀 길게 본 거고요. 그래서 백분율이 이제 100일 때 가장 이 검색량이 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데이터 랩을 활용할 때는 여기서 기간이 안 나온다고 찾는다기보다 보통은 다른 검색어들끼리 뭐가 조금 더 만약에 동일한 동의어들 중에서는 뭐가 제일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이제 브랜드들끼리의 어떤 브랜드 파워를 좀 비교를 해볼 때 검색을 해보는 곳인 거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다이어트 보조제를 검색했을 때 누가 조금 더 검색을 많이 하느냐 어떤 비중상으로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썸 트렌드라든지 구글 트렌드에서도 검색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를 이제 검색을 했을 때 그럼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미디어를 어떤 사람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마케팅을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매체를 좀 많이 보니까 그럼 그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 다른 어떤 유사 업종들의 광고를 한번 살펴봐야겠다. 만약에 20에서 30, 40 사실 다이어트 보조제는 워낙에 이제 범 연령대 성별 나이를 좀 막론하고 다들 좀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좀 정규 분포표 같은 모습이 나오기는 하는데 만약에 젊은 나이층의 여성들이나 검색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럴 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이 레퍼런스를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장소가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그냥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에 여기는 뭐냐면 이 메타는 미국 기업인데 유럽에서 좀 매출이 좀 많이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메타가 전 세계에서 이제 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을 다 활용을 하긴 하는데 유럽이 인구가 또 많고 또 EU에서 어떤 제재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 좀 어느 정도 좀 따라가거든요. 여기 보면 유럽 연합에 게재된 광고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광고를 하고 있는 그 미디어 이미지나 영상이나 문구에 대해서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경쟁사라든지 어떤 이 업종의 광고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게 메타가 이걸 다 공개를 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는 광고하는 거 다른 업체들한테 안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모든 광고해서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나올지 모르겠는데 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 제가 검색한 단어가 이 문구 안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이미지 안에 들어가 있어도 검색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이 한 줄을 내렸을 때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해서 좀 비슷하게 나오는 걸 수도 있기는 한데 혹시 지금 제가 스크롤을 이렇게 내렸잖아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좀 느껴지세요? 여기는 이제 메타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밖에 안 나와요. 협찬 게시물, 그쵸? 제가 이렇게 쭉 내렸을 때 대부분 영상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어디 페이지는 어디와 함께합니다처럼 이렇게 지금 파트너십 광고가 되어 있어요. 페이스북에서 브랜드가 광고를 할 때 그 브랜드 말고도 다른 어떤 그 인스타그램 유저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광고거든요. 그들의 동의를 받고 그들이 콘텐츠를 올리거나 우리가 올려서 그들과 같이 송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체로 다이어트 쪽은 인물이 당연히 나오죠. 그리고 몸매를 좀 부각을 시키고 그들의 어떤 전후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협찬이 되게 많죠. 다이어트 쪽은
이런 게 대표적으로 많구나 라는 인사이트를 좀 짧은 시간에 좀 얻어서 광고주와의 좀 소통해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광고는 원래 이제 비용을 들인다는 표현이 좀 내포되어 있기는 한데 이렇게 미디어 중에서도 비용을 들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광고를 우리는 페이드 미디어라고 합니다. 페이드 미디어 말고 또 어떤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죠? 언드 미디어, 온드 미디어가 있죠. 뭐 이거를 뭐 알아야만 된다, 이론상으로 알아야 된다 이건 아닌데 우리가 결국에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활용하는 매체가 굳이 퍼포먼스 매체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를 탐색하는 과정 혹은 그들이 미디어를 그냥 이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이거 필요하지 않아? 라고 좀 푸싱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들이 뭔가를 검색했을 때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도록 광고를 또 설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미디어, 온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 그리고 페이드 미디어를 다 적절하게 좀 섞어야 됩니다. 거기서 온드 미디어는 뭐냐면 자사가 가지고 있는 채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사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사실 자사 SNS도 어떻게 보면 온드 미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이제 공신력이 높죠.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단점은 좀 지루해요. 단점은 그냥 뭐 지루하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그 콘텐츠를 찾으러 오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 그리고 이제 페이드 미디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미디어니까 우리가 이 비용을 지불해서 남들에게 송출시키는 이런 광고라고 보시면 되고 이 광고 안에는 검색 광고도 있고 배너 광고도 있고 영상 광고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광고들이 속해 있는 게 페이드 미디어고 나머지 언드 미디어는 언드가 번다라는 의미인데 제3자들이 좀 쓰는 그러니까 그 브랜드 혹은 그 제품, 그 컨텐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입소문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럴이라고 할까요? 바이럴된 콘텐츠들. 근데 그러면 유료 바이럴, 우리가 돈 주고 바이럴한 뭐 체험단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되나라고 생각을 저는 해봤었는데 완벽하게 경계가 나눠지는 건 아닌 것 같고 페이드 미디어 성격을 가지고 있긴 한데 결국에는 이 체험단이나 기자단이나 아니면 뭔가 유료 바이럴 컨텐츠는 다른 바이럴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설계된 뭐 페이드 미디어 같은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언드 미디어의 형태를 하고 있죠. 무튼 그런 미디어의 유형들을 다 어느 정도는 좀 알아야 될 거예요. 이유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하는데 우리의 타겟들, 그러니까 우리 고객, 우리 클라이언트, 광고주들의 타겟들이 미디어를 활용할 때 그 경로 안에 우리가 설계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미디어를 우리가 어떻게 평소에 좀 접하고 활용을 하고 우리가 그냥 뭐 재밌는 콘텐츠 보려고 유튜브 들어갔는데 뭐가 있겠어?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요즘 뭐 유튜브 그냥 쇼츠만 좀 넘겨도 전혀 연관성 없는 그 상품 떠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뭐 예를 들면 되게 슬픈 내용인데 거기에 어떤 제품 있어가지고 쿠팡 링크 그냥 달려있고 그거 그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일부러 설정한 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뭐 그것처럼 되게 다양한 경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경로들에서 뭐 우리 제품이 팔리거나 아니면 우리 제품이 걸려있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는 미디어들, 그러니까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이런 걸 활용하실 때 중간중간에 지나가다가 이거 광고네? 그러니까 대놓고 광고가 아니더라도 이거 은근한 광고성이 있네? 를 보시면 어떤 업체가, 어떤 브랜드가, 어떤 좀 상품을 어떤 서비스를 파는 곳이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구나를 좀 차곡차곡 쌓아두세요. 그건 뭐 캡처를 해두셔도 되고 메모를 해두셔도 되고 아니면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광고를 기획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 교육은 좀 왔다 갔다 좀 했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